31번 유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틀렸는데요. 한 식물체에서 잎세포의 DNA와 뿌리세포의 DNA 구성이 서로 다르다. 자, 우리가 DNA 검사할 때 뭐 머리카락 뽑기도 하고 막 어디에 뭐 혓바닥에 뭐 그런 거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물체에 구성다니는 세포고 그 세포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염색체에 DNA가 단백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에 염색체가 내에 있는 DNA는 같고 이게 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식물체의 잎세포의 DNA와 뿌리세포의 DNA는 같죠.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하느냐, 나타나느냐는 좀 다른 거죠. 자, 1, 2, 3번 맞는 내용이라면 같이 볼게요. 유전자는 아미노산 합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단백질 과정을 가지고 있고 고등식물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는 돌연변이 할 수도 있습니다. 32번 교배 양식에서 교배 모본의 유전적 기여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교배 양식이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됐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3번이 틀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교배 육종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 B 교배한 다음에 B를 계속 교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B가 4분의 3 정도의 퍼센테이지예요. 자, 1번 보면은 A, B 단교잡이죠. 50대 50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A, B, C 3원 교잡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4분의 1, B도 4분의 1, C는 2분의 1.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복교잡인데 25, 25, 25, 25. 그래서 4분의 1끼리.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잡종강세에서 이렇게 교배하는 거에 표시하는 거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 일반적으로 유전 분산 성분이 아닌 것은 유전 분산에는요 상가적 분산, 상위적 분산, 우성적 분산, 상상우, 상상우 이게 유전 분산에 속해 있는 세 가지입니다. 상상우 답은 4번이죠. 이 표현형 분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유전 분산의 그런 파악을 했을 때 유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현형 분산분의 유전 분산 이렇게 파악할 때 쓰는 거고 오히려 표현형 분산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4번 신품종이 갖추어야 조건들로 짝지어진 것은 신품종 구비 조건 DUS라고 해서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구, 균, 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품 두 가지 더 추가를 하죠. 신규성 우리나라에서는 신규성이랑 그 다음에 품종 명칭 품종 명칭까지 이렇게 5가지를 신품종 구비 조건 네, 5가지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비 조건 3가지는 DUS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35번 이것도 자주 나온 문제네요. 연관에 대한 정의죠. 하나의 염색체상에 둘 이상 유전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연관입니다. 36번 분리 육종 방법이 아닌 것은 같은 말로 선발 육종법이에요. 선발 육종법 순계를 분리하거나 계통적으로 분리하거나 영양계 잎, 줄기, 뿌리가 영양제 기관이죠. 그런 거를 분리하거나 집단적으로 선발하거나 가계 계통을 선발하는 거. 이게 분리육종의 예시고요. 계통육종법은 자가수분이라는 농작물에서 교배작물 2세대 F2부터 선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37번 조합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합 능력의 검정 방법에 뭐가 있었죠? 자 1번 조합 능력, 특방 조합 능력이 2가지가 있는데 검정 방법에는 단교배, 톱교배, 이면교배, 다교배 4가지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이 조합 능력이 뭔지 헷갈려가지고 아예 문제를 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그래도 좀 쉬운 문제거든요. 잡종 강세 F1을 나타냈을 때 그 각각 A, B의 상대적인 능력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8번 작물의 자연 도태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연 도태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이나 정상화나 분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유전적 도태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뭔가 이게 환경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유전적 이런 물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자연 선택이란 자연 도태란 특성 환경에서 생존에 적합하지 못하면 부적합한 거니 생존과 번식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살아남는 것만 이제 이용되고 도태되는 거는 방향성, 정상화, 분산적 도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태에는 방향성, 정상화, 분산적 도태라는 게 있다. 유전적 도태라는 거는 자연 도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39번. 비교적 소수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소수 유전자가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잡종강세 유종법에서 볼 수 있는데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건 약배양이죠. 근데 파생계통 유종법은 여기 보시면 F2에서 계통, 전체 계통을 선발하고 순도 검정하고 생산을 검정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는 그런 계통 유종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0번. 덩이뿌리, 괴근입니다. 괴근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마. 또 고구마가 있어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괴경, 백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백합과에 속하니까 이거는 인경, 글라디올러스는 구경. 이렇게 알뿌리 식물의 그런 용어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41번. 유전 인자형이 A, 라지 A, B, 라지 B, 스몰 B, 라지 C, 라지 스몰 C일 때 몇 종류의 배우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몇 종류? 배우자가 몇 종류? 그러니까 이 N인 거예요. 만약에 F2 유전자형 종류수 그러면 3의 N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조합수, 이거 헷갈릴 수 있죠. 조합수는 4의 n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세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3승이니까 배우자 종류수는 8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의 조합수는 4의 3승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이제 기능사 수준에서는 사실 배우자 종류수밖에 많이 안 나왔는데 표현형 종류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배우자 종류수밖에 안 나왔다. 라고 이거 알려주시고 그래도 좀 기회가 되시면 표현형, 유전자형 종류수까지는 알아두세요. 42번. 식용작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답은 참깨 들깨인데요. 이건 기름 짜는 거잖아요. 참기름, 들기름, 유류작물입니다. 자,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보리, 메밀 다 식량작물인데요.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43번. 주로 잎을 관찰한다. 무엇을? 잎을. 잎 엽자 써서 관엽식물이라고 합니다. 잎을 관상하는 식물을 관엽식물이라고 하고요. 편백, 아이비, 소철, 고무나무, 산세베리아, 스킨탑서스. 요새는 스투키 있죠. 스투키 같은 것도 산세베리아 대신 요새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잎을 관상하기 때문에 관엽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44번. 이것도 제가 이론할 때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벼가 등숙, 이거 나갈 때 쌀, 알이 여무는 발달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연결하셔서 길이, 나비, 두께, 그래서 3번입니다. 벼 알이 길이가 있죠? 그 다음에 너비라는 거는 옆에 넓이, 두께는 3차원으로 보여야 되겠지만 통통한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등숙, 익을 때는 길이, 나비, 두께로 된다. 45번. 매벼. 일반 우리가 먹는 밥쌀을 매벼라고 합니다. 무망종. 벽씨가 이렇게 있을 때 표 뛰어나는 까락이라고 하거든요. 까락이 없는 게 무망종 품종입니다. 무망종. 이 품종 염수선이라는 거는 소금물 가리기입니다. 소금물로 우리가 벽씨를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물에 뜨는 거는 이제 버리고 가라앉는 것만 충실한 종자구나 하는데요. 이때 비중이 1.13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유기농으로 종자를 이렇게 소독할 건데요. 매벼는 1.13, 찰벼는 1.08의 그 비중이 우리가 농업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연구하신 개념이고요. 물 20리터에 소금 4.5kg, 물 20리터에 소금 1.36kg로 이렇게 해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종하시는 거예요. 46번. 콩가작물이면서 사료작물인 것은 클로버. 레이클로버가 콩가작물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클로버도 콩가작물이고 사료작물이에요. 유채는 배춧가예요. 여기서 빠져야겠죠? 유채는 배춧가. 47번. 일반적인 수학 적기는 조생종은 출수 며칠, 중생종은 출수 며칠, 중만생종은 출수 며칠이 수학 적기에 해당한다. 우리가 대부분의 그 쌍떡잎 작물들은 개화 후 며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쌀 같은 경우에는 출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출수가 뭐냐? 이삭이 나오는 것을 출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잎이 맨 위에 지엽에 엽초에서 이삭이 뿅 하고 나오는 게 출수인데요. 출수와 동시에 벼의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수의 일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생종은 빨리 심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40에서 45일, 만생종은 50에서 55일입니다. 47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생종을 이게 키워가지고 빨리 이제 벼를 수확한 다음에 거기다가 밀을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작물들을 이제 윤작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 중입니다.
48번. 벼의 생육기간 중 물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시기. 물을 가지고 이제 보온을 해주기도 하고 증산량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향을 끼치는 수인기. 잉태했다, 임신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고요. 이삭꽃이 생기는 시기가 수인기입니다. 이삭꽃이 분화하고 발육하고 출수 개화하는 수정하는 시기로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수분이 부족하고 저온이 있을 때는 이삭꽃의 분화가 적게 되고 수정 장애를 일으키는 바로 장해형 냉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해형 냉해. 장해형 냉해 정말 안 좋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장애가 발생되면은 벼꽃이 수정이 안 돼서 벼 알 자체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만생종 같은 좀 시기가 오래되는 그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인기 출수기 사이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거를 관리해줘야 되고 최근에 노지 스마트팜을 이용하면서 논물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농업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계십니다. 49번 핵과류만 가수로 나열된 것은 자 이거 매번 나오지만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씨가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대추, 매실 대추, 매실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이것도 아시고요. 이거 필답으로도 꼭 줄여야 돼요. 지난번에 뭐 나무 딸기, 석류, 무화과, 장과류에 속하는 거 두 가지 쓰세요. 갓과류는 이제 견과류잖아요. 견과류 해당하는 거를 쓰세요. 그래서 과수 과일 좀 다르죠. 과수는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과일은 나무에 달려있기도 하고 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막 수박이 과수냐 그리고 수박은 과수는 아니죠. 과일이죠. 왜냐면 수박은 풀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시면 되고 모과, 비파도 이제 인과류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준인과류에는 이제 밀감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감이 인과류입니다. 50번 씨감자를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씨감자를요 우리가 이제 영양 번식을 해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있으면은 내둔분해서 여기 씨가 이제 싹이 튼 걸 가지고 이제 잘라서 하나당 30에서 40g 정도 된 거를 이제 심는거든요 봄쯤에. 근데 이거를 이 씨감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살려면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바이러스병의 감류를 줄이기 위해서 씨감자를 고랭지에서 재배한 것을 삽니다. 왜냐면 고랭지 기후가 다른 병해충이 적고 바이러스 병도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종하는 때는 이제 고랭지에서도 많이 하고 없습니다. 51번 단옥수수와 일반 옥수수의 수확 시기로 알맞은 것은 1번 옥수수는 수염 나오는 27일경 그 다음에 단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뒷장에 보시면은 수염이 나오는 23일에서 25일경 좀 지역적인 문제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문제 소지가 있지만 물론 품종마다 좀 다르겠잖아요. 그래도 기능사는 약간 평균은 한 65점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2번 벽실 준비 과정으로 그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벽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면 내가 농업인이다 라고 마음을 생각하셔서 먼저 씨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좋은 씨, 나쁜 씨를 가려야 되죠. 씨 가리기. 그걸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씨를 침종, 물에 담그고 싹을 틔운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흙에다가 이제 종자를 넣어가지고서는 이제 물 주고 파종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벽시 같은 경우에 더 발화율이 좋기 위해서 일부러 싹을 틔웁니다. 그걸 최아라고 합니다. 최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차차차차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 안 가시면 이런 바타 한번 보시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공무원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종자 기사 취득하실 때도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53번 옥수수의 생육에 대한 특성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옥수수는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단일성 식물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옥수수 계절별로 먹긴 하지만 옥수수가 이제 꽃이 피고 이런 거는 낮의 길이가 짧아야 꽃이 피는 거죠. 근데 옥수수 자체는 씨뽀 식물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장의 그 시간과 에너지의 양은 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는 타각수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육에 알맞은 온도는 30에서 30필이고 수꽃이 암꽃보다 먼저 펴요. 그래서 수꽃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떨어지는 타가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김순건 박사님, 빨간색 쓰면 안 되는데 김순건 박사님, 옥수수 박사님을 꼭 만나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고 있어요. 노벨상에 5번이나 수상할 기회가 있으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순건 박사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도 수상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가 왔을 때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54번 자생란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생란, 그리고 착생란, 지생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생란은 우리나라에 원래 자생하고 있는 동양란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답은 3번 신비디움이랑 세오랍니다. 신비디움. 영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나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55번. 다음 중 3년생 가지의 결실하는 과수는 과수가 1년생 가지, 2년생 가지, 3년생 가지 이렇게 따라서 물론 품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년생의 결실하는 건 사과, 배예요. 그리고 1년생 포도, 밤, 감귤, 무화과, 비파. 우리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좀 품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포도 같은 경우에는 1, 2년 안에 결실이 되고 2년생은 복숭아, 자두, 양행도, 매실, 살구 다 이거 핵가류잖아요. 사과배는 인가류고. 이런 걸 문제 나오면 연결해서 같이 외우시면 조금 폭넓어지시죠. 자격증만 따시려고 끝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연결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 조금 폭넓게 공부하시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56번. 에틸렌의 재배적 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요, 발화를 촉진해요. 그리고 발화 촉진 물질, 발화 억제 물질 하실 때 에틸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화 우세를 타파하고, 정화 우세가 뭐냐면 식물이 막 위쪽으로 자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타파해서 약간 측면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개화를 촉진해주고 오이호, 오박의 에세폰 저리시 암꽃의 착생수를 증대시켜요. 이건 아마 거의 드물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꽃. 그래서 이제 오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교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암꽃이 많아야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포는 인위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57번. 기체 상태로 원예자물의 숙성을 촉진한다. 수확 후 많이 발생하고 과실의 숙성 과정에서 호흡 급등가와 함께 발생한다. 바로 에틸렌입니다. 56, 57 연계된 문제니까 한번 연계해서 한번 봐보세요. 58번 씨뿌림, 파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계로 씨뿌림을 하면 발화가 굉장히 일정하죠. 그래서 저도 파종기계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플러그 트레이에 기계 파종하는 경우 균일한 발열 및 생육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기계가 있어요. 그 파종기계 엄청 약간 트레일러 같이 생긴 거 있는데 되게 사고 싶습니다. 네. 약간 농사도 장비빨. 자, 59번. 젖은 토양의 중력 1000배의 원심력을 작용시켜 경우 잔류하는 수분 상태는, 자, 이거 너무 자주 나온 문제예요. 수분 당량. 수분 당량의 그 정의에 대한 얘기죠. 위조 개수에 대한 정의. 영구 위조점에서 토양의 함수율. 그다음에 토양 건조중에 대한 수분의 중량비. 포화 용수량. 최대 용수량. 같은 말입니다. 포화 최대. 그다음에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 토양 내 모든 공급이 물로 포화된 상태, pF는 0이에요. 흡수계수는 포화 수증기와 평형 상태에 있는 토양 입자에 흡착된 수분의 백분율, 흡수계수가 4.5. 나올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유효수분과 모관수죠. 60번입니다. 물속에서 가장 발화가 잘 되는 것은? 딱 보기만 해도 논에서 벼 키우지 하면서 벼, 상층, 당근, 샐러리, 티머시, 피투니아 물속에서 발화가 잘 되는 것부터 외우시고 콩은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